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을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지금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총리님, 아프간 사태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의 공동체의 또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국민들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건설된 국민국가야말로 그나마 한민족이나 그걸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저희들이 배운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냉엄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가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닥친 안타까움이 아닐까. 특히 또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내분해에서 저렇게 내전을 치르고 외세가 개입하고 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최근 한 30년 이상 되풀이 된 데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계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킬로톤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킬로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특수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하에 보시는 대로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함께 공동의 성명을 내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죠? 예,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예.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서 충성맹세를 헬스를 쓰고 약 4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의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예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바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딥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딥니까? 현재로서는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경찰의 대공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때까지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 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박지원 원장이 고발당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오늘 고발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으세요? 아니, 언론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수처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 경악할 일은 이 간첩단이 이 근거돼서 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있었던 게 사실이고 의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소위 이른바 선거 때라는 정말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캠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무슨 참모본부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특보라는 어떤 명함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의원님 대선 캠프쯤 되면 그런 분들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선거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의원님, 특보로 잡아넣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간첩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한 가치를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간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의원님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전부 온 동네 간첩밖에 없다면. 의원님, 요건 조금 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첩, 지금 우리 공안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재판 과정일 테고 지금까지 나타난 행위로 봐서 충분히 그럴 의심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그것이 곧마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간첩 때문에 된 게 간첩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